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현무5 개발 완료 소식과 함께 그 강력한 위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장의 골자는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해봤자 결국 보유 수량이 부족해서 보여주기식 전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심지어 저희 꺼리튜브 영상에도 이런 댓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미사일은 극비전력입니다. 관련 정보가 극단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라 일반인 선에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대단히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우리 군의 경우 국방백서에서조차 미사일 전력을 수년째 축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 상황은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꺼리튜브에서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을 대신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현무5 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현무5 양산 소식인데요.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 깊게 관여 중인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현무5 양산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여 기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70여 기 이상의 현무5를 생산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좀처럼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현무5급의 탄도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상식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생산력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전쟁을 준비 중이며 스스로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착각하는 대만조차도 슝펑3의 연간 생산량이 70기, 슝펑2는 131기에 불과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미사일의 체급입니다. 대한민국 현무5의 경우 알려진 정보는 적지만 발사 시험 영상을 다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총장 16m 내외, 직경 1.6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탄두 중량만 8-9톤, 전체 중량은 무려 36톤에 육박하는데요. 반면 대만 슝펑3의 경우 총장약 6m, 직경 0.4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사일 전체 무게는 1.5톤, 탄두 중량은 225kg을 간신히 넘기는 소형 미사일인데요. 한마디로 현무5와 비교하기엔 애초에 사이즈 레벨이 다릅니다. 전쟁 준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70기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건 오히려 대만의 미사일 생산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슝펑3가 대한 미사일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5와는 체급부터 사용 목적까지 모두 다르니 생산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사정은 슝펑2, 일명 슝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인 슝성은 길이 6m, 직경 0.5m, 탄두 중량 200kg, 전체 중량은 1.4에서 1.6톤 정도로 외형은 슝펑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사거리 약 800에서 1000km에 달하는 슝성으로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고, 이를 이유로 슝펑3보다 약 2배 많은 연당 131기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생산 물량인데요. 슝성의 경우 현무5보다는 같은 순항미사일인 현무3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현무3 또한 길이 6.2m, 직경 0.6m, 발사 중량 1.5톤에 탄두 중량만 500kg으로 탄두 중량을 제외하고는 슝성과 거의 비슷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과 대만의 생산력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 군은 현무2, 현무3를 모두 합해 약 10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도미사일인 현무2의 보유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대입해보면 대략 350에서 400여 기 남짓의 현무3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사거리만 1500km에 육박하는 현무3C가 2010년 실전 배치에 돌입했고, 이후 1년 뒤인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이미 손원 1급 잠수함
잠수함에 탑재된 채로 발사 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해에는 사거리 500km의 함대지 버전인 현무3A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배치되었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현무3의 배치 기간은 길어야 1년 남짓입니다. 즉 1년에 최소 350에서 최대 400기의 현무3를 양산했다는 건데요. 이쯤이면 대만의 흉성보다 2.6에서 3배 이상 많은 생산량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 비교할 만큼 어마어마한 격차인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대만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향후 5년간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2019년 때만 하더라도 대만의 슝펑3 연간 생산량은 약 20기, 슝성 연간 생산량은 약 80기가 한계였는데요. 자칫 너무나 큰 수준 차이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실까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만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물량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비축물자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기준 미국의 연간 평균 장거리 대한미사일 조달률은 고작 38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닥난 비축물자를 메우려면 최소한 1년에 200에서 250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다르지만 그나마 현무5와 생산 난이도를 비교할 만한 ICBM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비록 현재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군사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NNSA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80기의 ICBM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70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생산은 언감생심인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경우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3년 기준 9K720 이스칸데르의 월 평균 생산량이 4기에서 9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려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서방 의제재와 전문 인력 부족, 산업장비 공급 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으로 다량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막강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무려 1970년대 초부터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현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국제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안보와 국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에선 강대국들의 사다리차기라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대량 살상과 파괴가 가능한 미사일은 존재 자체만으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과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국들의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정하는 국제법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가 이러한 각종 규제와 협약을 뚫고 독립적인 미사일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데요.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의 발사 방법입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사일로 형식과 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중 사일로는 지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로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해치가 열리고 미사일 탄두가 장엄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미사일의 보관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철근과 강철로 강화된 구조물로서 설계되며 평시에도 미사일을 수직으로 보관하여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보통 사일로는 할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발사대 내부에서 추진체가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은 단순하지만 발사지
직후의 고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이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보관은 상당히 안정적인 반면 적이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데요. 이외에 건설 및 유지보수의 비용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사일로를 폐기하고 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또한 텔을 이용한 발사 방식을 주로 선택하고 있는데요. 텔은 쉽게 말해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한 차량이나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게다가 통상적으로 미사일이 점화되기 전에 밖으로 추진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과 발사관 간의 열과 충격을 줄여 미사일의 수명을 연장하고 발사관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사거리나 화력의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일로보다는 텔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인데요. 문제는 국방백서 등의 서류상에 기록된 우리 군의 텔 보유량은 고작 60대로 보유한 미사일을 모두 운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기록이나 정보 출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의 합계는 6,000개를 훨씬 넘습니다. 이 중 K-239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현무2의 물량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텔 60대로는 전체 보유 물량을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이 텔 보유 수량을 60대로 표기하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일종의 연막작전용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5가 아직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을 때 국내 모처에서 16개에서 18개의 바퀴를 단 텔이 목격되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현무2 발사용 텔의 바퀴가 10개였던 걸 생각하면 이보다 최소 1.5배 이상 커다란 신형 미사일이 개발 중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군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텔도 함께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발사 수단이 부족할 수는 없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략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서해무인도 미사일 기지나 합동화력함 등의 부가적인 발사 방법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